총칙에 부동산 의의가 나오고 특징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의의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누가 등기관이 공무원이죠.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표시니까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어디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그 권리관계가 뭐예요? 권리가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소유권 아닌 권리는 어디에다가 이거 을구에다가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나오죠. 그 법이 정하니까 이게 등기법이 등기부 만드는 절차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이거 기록하는 거 이게 부동산 등기다 이제 그 기본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특징이 있고 자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가 나오는데 기능상 분류가 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형식이한 분류가 있죠. 형식이한 분류 그게 중요해요. 형식이한 분류 그 뭐라 써놨어요 이거 주등기가 나오고 부기등기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거 이제 앞으로 그거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은 그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만 인식만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인식만 하고 계시고 지금 외우라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1월 달부터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맛만 보시면 돼요. 일단 앞으로 신경 쓸 거예요. 민법하고 있죠. 민법을 신경 많이 쓰시고 등기법은 그냥 이런 게 중요하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등기 부등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 갑구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렇게 갑.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번호가 2번이죠. 이렇게 이전등기 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게 뭐라고 이게 이게 바로 주등기예요. 주등기. 그러면 자,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1번에서 이렇게 부동산 표시 아까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리 그렇죠? 옥산리 그다음에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입니다. 500제곱미터죠? 이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항상 번호를 2번 뭐예요? 예컨대 그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럼 논에다가 이게 논인데 답이라고 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논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논. 여기서는 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이라고 하죠. 그 답이라고 해요? 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는 논이라고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이제 답이라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답이라고. 그러면 이 논 답에다가 집을 줬어요. 짓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 답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로 바뀌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답에서 대로 바뀌는 건 뭐예요? 지목이 뭐가 됐다고? 지목이 변경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지목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으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뭐로 바뀌었으니까 답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래. 이 대장 등본 갖고 가서 내 땅 바뀌었다. 내 땅 바뀌었다. 이걸 뭐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대로 바꿔달라. 항상 이 번호를 주등기로 해요. 그 올해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부기등기를 외우는 게 내가 귀찮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뭘 외우면 돼요? 주등기 하는 거 외우면 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거 하나만 외워도 그게 답이야.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는 무조건 뭐로만 하니까 주등기를 하니까. 그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 다 부기등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딸린다. 그럼 뭐 하나만 외우면 돼요. 답으로 나오는 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돼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시험에 관한 사항을 거의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면 여러 가지 뭐예요?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찾아왔고 뭘 물어보는데 몰라. 그 모르는데 뭐예요? 말은 해줘야 되겠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구찌가 좋다 그러잖아요. 뭐 이 땅이 평수가 뭐예요? 몇만 평이야. 이것만 하나만 잡아도 내가 1년은 먹고 살 것 같은데 뺏기기 싫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근데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그럼 전화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한테 전화해야 되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교수님 제가 인천에서 내년도 합격생인데요. 제가 2번째 앉았는데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한 15년 20년이 지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하여튼 그래갖고 뭘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한 5만 평 되는 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매 저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국세청이 저당권자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국세청한테 어떻게 돈을 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런 거 수업 시간에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런 거 어떻게 배워? 그런 걸 말도 안 되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뭐로 배워 그걸? 그런 건 아주 그러면 뭐냐면
이게 상속을 받았는데 뭘 못 내는 거야? 상속세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속세 못 내니까 당연히 뭐예요?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을 파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국세청에서 뭐예요? 그 돈만큼 세금만큼 뭘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당권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적이.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봐서 조시는 분들은 전화 안 받아요. 알아서.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표제부는 무조건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만. 대표적인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표시 변경. 자, 그래서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중에는 아까 얘기했죠. 이사 와서 바꾸는 게 뭐라고? 그 2-1번. 어디서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서 왔다고?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자, 이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표시만 바뀌는 거예요. 주소지만. 거주지만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 같은 동일한 뭐예요. 내용이다. 거주지만 바뀌었다. 권리가 바뀐 게 아니니까 뭐로 하라고 이거 2-1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쓰는 거는 등기부를 쓸 때 이렇게 뭐예요. 번호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것도 있고 주등기 번호를 주등기 독립등기로 붙이는 것도 있고 뭐도 있다고 부기등기로 2-1번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자, 예컨대 만약에 을구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예컨대 1번에서 자, 1순위권자 저당권자가 병입니다. 자, 2순위권자가 뭐예요? 2순위권자가 정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1순위고 이 사람은 2순위죠? 순위예요, 순위.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자, 이 저당권을 남한테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이전시키고 싶겠죠? 우리가 이거를 저당권 이전 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소유권이 뭐 하듯이 이전하듯이 이 권리는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는 거야, 권리를.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전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2순위권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뭘 받아야 돼? 1순위를 그대로 받고 싶죠? 그죠? 그 1순위 그대로 받으려면 번호를 또 1번이라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 이거? 1-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하라고 하는 거 부기등기는 뭐예요? 주등기에 뭐니까 새끼니까 이 번호는 어디에 따라가야 되니까 주등기에 따라가니까. 그래서 1번 저당권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하겠다. 누구한테?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기등기. 이래서 부기등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하 나중에 이제 뭐 부기등기 하는 건 이제 외울 거예요. 지금 이제 부기등기가 뭔가라고 하는 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등기부에는 번호 쓸 때 어떻게 쓰고 독립된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주등기. 그 다음에 왜 1-1번, 2-1번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기등기.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들어보고 안 들어본 것조차 큰 차이니까. 자,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282페이지 뭐가 나왔냐면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등기 대상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 매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바다 메꿔 갖고 땅 만들었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매립을 해서 매립을 한 다음에 땅이 생기면 토지 생겼죠? 이 갑은 이 땅을 매립하는 거 있죠? 매립하게 되면 자, 소유권을 뭐 한다 그랬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 그랬죠? 그게 물권이라 그랬죠? 그럼 채권이 뭐냐고 물으면 채권은 뭐예요? 그 누가 물어봐요. 채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도 권리죠. 채권이니까 권리지 그것도 권리죠. 그러니까 이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채자가 무슨 채자냐면 이게 비채자예요. 비채자. 무슨 채자라고? 비채자예요. 비채. 그러니까 뭐냐면 요구를 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돈이 채권이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라니까. 돈이 채권이 아니에요. 돈 갚으라고 돈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채권이라니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도 그런 데 있죠. 이런 간판 거는 데 있죠.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가잖아. 저 내가 내년에 국민중개사 합격할지 안 할지 그거 가잖아. 그런데 가요. 대나무죠. 대나무에? 요즘은 대나무가 많지 않아 갖고 뭐 그냥 이 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봉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 지역마다 있더라고. 여기 무슨 동에 있어요 여기? 여기 많죠. 많아 이런데 이게 많아 지금. 그죠? 그럼 내가 이한테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가 합격할 것 같으냐라고 뭐예요? 점집 봐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요. 그 요구하는 권리가 뭐라고? 채권이라니까. 그러면 얘가 특정인이 점쟁이가 특정이니까 얘한테 뭐라고 요구하겠죠. 뭘 요구해요? 복비 요구하겠죠. 그래요. 내가 점 봐주니까 복비 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채권. 나는 궁금한 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존댓말 몰라요? 계속 반말을 하더라고. 나 그래서 난 그게 신기해. 근데 좀 친해지고 뭐 그러면 반말하면 우리나라 특히 뭐 나이 따라서 뭐 이렇게 반말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난 뭐 누가 나이 든 사람이고 뭐든 간에 오면 거기서 반말하길래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존댓말 안 배웠나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보자. 자, 바꿔보자.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건 절이야 이제.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극락세계 좀 가시게끔 불공 좀 들여달라고 요구하겠죠. 이 사람이 착한 효자가 스님한테 요구합니다. 뭘 들여달라고? 불공 좀 들여달라고. 그게 무슨 권리라고? 그게 채권이라니까 요구하잖아. 그럼 스님이 얘한테 뭘 요구해요? 공양미 상백색 그렇게 요구하잖아. 이거 더 불공 들려는데 그죠? 그게 무슨 권리라고? 그게 채권이라니까. 그 채권이 뭔지 아셨죠? 그래요. 뭔가 요구하면 다 뭐라고?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셨나 이제 자 보자. 이해하죠. 자, 어떤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5년 만기로 2억짜리 뭐예요? 너무 세다. 1억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5년 만기로. 그죠? 적금 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이거 8개월째 벌써 8개월. 자, 8개월. 2개월만 이제 4개월만 지나면 이제 적금을 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 돈이 뭐예요?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당장 목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면 적금을 깨야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깨면 뭐야? 장애하니까. 그러면 이 내가 9천만 원을 들었던 뭐예요? 그 적금 이 적금을 은행에 뭐하고 이거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겠죠? 글쎄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1년 만기로 끝나면 뭐예요? 가서 통장을 내밀고 가서 은행에 뭐예요? 적금 뭐 해달라고 태워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적금을 든 사람이 은행에 가서 뭐예요?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채권이라니까 금방 배웠잖아. 누가 이 적금 든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라고? 채권이라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은행에 뭐 하는 거 이거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해요. 권리질권이라고. 채권을 뭐 할 수 있다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채권이에요. 그런 게. 하여튼 항상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권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는 건 채권. 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물권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다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 그 채권이다. 채권. 그죠? 자, 그러면 또 이해했나 보자.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채권액이 1억입니다. 자, 채무자가 뭐예요? 갑이고. 변제기가 17년. 자, 12월. 자, 10일입니다. 10일. 그다음에 주식회사 광준행에 변제기가 12월 10일이죠.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0일 남았죠? 그래서 누가 이 광준행이 갑한테 전화 걸어서 뭐예요? 자, 내일 모레 10일이다. 나한테 뭐라고? 우리 은행에 뭐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그런 권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1년 동안 계속 가야 돼 이거.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 좀 못해. 근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금방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지. 이게 다음 단지 와서 또 물어보는지 모를까 하면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항상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게 채권이다. 이제 그 채권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알아. 본인이 스스로 알아 이제. 왜 아냐면 왜 이게 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막다고? 아 그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하여튼 그 남편한테 나는 들으면 까먹는다니까 남편이 내가 공부하는데 고개 들려면 남편이 눌러. 들지 말라고 고개. 고개 들으면 까먹는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대단합니다. 돌아서면 까먹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고개 들으면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갑이 받아내려면 소유권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죠? 취득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국가가 뭘 걷기 위해서는 세금 거두려면 뭐예요?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대장을 꼭 만든다 안 되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가 이렇게 막 옆으로 삐졌냐면 등기 대상을 공부하려다가 뭐 옆으로 삐졌어요, 지금. 그래서 삐져갖고 지금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하신 분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대장을 국가가 만들었어요. 소유권이 갑이라고 쓰고 충청도에 있고 땅 번호가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자, 구청에서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매월 9월 달에 자, 그럼 재산세는 9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세금 받죠?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 없이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못 팔아먹어요. 물론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를 직접 지금 자격증 없이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또.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촬영 중이니까. 어느 지역 가게 되면 그 지역에 1등 하시는 분이 돈 제일 많이 벌으신 분은 자격증이 없어.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넘게 봤지만 항상 1등은 항상 자격증이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 이제 자격증이 필요해. 왜? 가르쳐 줄만 하면 뭐예요? 도망가고 가르쳐 주면 도망가고 그래서 자격증이 항상 없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땅 팔아먹으려면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땅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하는데 등기부는 어찌였나? 이게 표제부가 있고 가부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항상 이 부동산 전부 있죠? 이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전부가 여기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당연히 표제부에 충청남도 서촌군 장옥산이 뭐예요? 100 답이고 면적이 500이고 소유권자 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얘한테 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만 맺어봤자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 이거? 안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뭐 해야지 넘어간다고? 등기를 꼭 해야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하고 등기해야지 물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 갑이 뭐예요? 병한테 뭐예요?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무슨 위반이라고 그래 이거를?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아무리 맺어봤자 뭘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치게 되고 취득하지 못해요. 이 병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손해배상만 하는 거예요. 채권은 뭐예요? 채권을 위반하면 뭐 한다고? 손해배상이에요. 채권 계약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항상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이게 뭐예요? 중도목을 줬냐 안 줬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을 넘어간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근데 법의 규정에 있어갖고 아까 상속 같은 거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매도 그랬고 그다음 뭐예요? 수용도 그렇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 배우기로 하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해도 나왔지만 자 보세요. 항상 부동산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항상 뭐라고?
전부가 이렇게 전부가 이 보존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항상 뭐라고? 부동산 전부를 등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전부를 파는 거예요. 일부를 파는 건 없어요. 항상 뭐라고? 전부를 파는 거예요. 전부.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에요. 근데 그럼 전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겠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나온다고? 부동산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부동산 일부가 나와요. 일부가. 이 일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부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 등기부는 갑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을구도 있죠. 그죠? 그럼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맨 처음에는 뭐예요? 150을 주겠다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50이 안 돼. 그래서 야, 내가 100만 원만 줄 테니까 네 땅의 일부만 쓰자. 이게 뭘 쓰자고? 일부만 사용을 하자. 전부 쓰자고 일부만 쓰자고. 일부만 쓰자. 그런 얘기지. 그럼 갑이 생각할 때 내가 다 쓰고 내가 농사 짓고 100만 원 버는데 일부만 쓰겠다고 100만 원 주면 나는 일부 쓰면 되니까 일부만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뭐예요? 대상은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선세권. 그러면 여기다가 1번에서 자, 번호가 1번이죠?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얘기해요. 설정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소유권은 보존 등기한다고 이전 등기한다고 그러고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보존 등기라는 말을 절대 보존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보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권만 써요. 최초로 등기할 때. 이건 제가 정한 것 같아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국가가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 외우는 거. 왜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거 물어보면 내년은 공부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 오셨다.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해놨다고? 그냥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그냥 소유권이 아닌 건 뭐라고 쓰라고? 설정한다고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 저당권을 설정해야지 그런 얘기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설정하는 거예요. 을구에는. 그럼 갑구의 소유권을 설정한다. 그런 말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하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목적이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쓰냐? 목적을 써요. 예컨대 남의 땅에다 뭐예요? 나무 심으려고 한다는 게 목적 써요. 그다음에 범위를 써요. 범위. 네, 범위. 이 범위를 써요. 용익물권은 범위를. 왜 범위를 쓰냐면 이 땅 전부를 쓰면 뭐라고 써야겠다 이거. 전부라고 써놔요. 전부. 이렇게 써놔요. 깨끗하죠? 근데 일부 쓰면 여기다 써요. 뭐라고? 남쪽 뭐예요? 800제곱미터. 아니다. 300제곱미터. 왜? 표제부가 얼마니까? 500이니까. 300제곱미터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전부를 쓰는 거는 일부만 쓰는 거예요. 우리 이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등기부 보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남의 땅을 얼마나 쓰는구나. 일부만 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전부를 안 쓰고 뭐예요? 일부를 쓸 수 있는 물건은 못 분엽다고 용익물건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익물건.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나오죠? 그 부동산 일부 나오는데 저당권 나오면 돼, 안 돼?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시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히 암기가 머릿속에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 이따 끝나고 남으셔도 돼요. 또 시간 되게 많아요. 제 취미가 질문 받는 게 취미야. 그러니까 끝나고 남아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래요. 이제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 부동산 일부에서는 무슨 물건만 할 수 있다고? 용익물건만 할 수 있다.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존 갑구 절대 일부에 갑구는 등기할 수 없지. 일부 항상 용익물건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겠죠.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의 전부가 아니라 소유권에 뭐가 있어 이거? 일부라는 것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이 땅 하나를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갑이란 사람이 혼자 소유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그 단독 소유라는 것은 이 부동산 전부예요. 부동산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땅 하나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두 사람이 소유가 한다는 건 이 갑도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맞고 이 을도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같죠? 이 사람도 소유권자고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 소유권을 이 땅에 대해서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뭘 갖고 있다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 일부. 자, 말이 길죠? 줄여야 되겠죠? 그래요. 그 얘기에 지금 줄여야 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땅 짓다.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어요. 균등하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이에요. 지분. 그죠? 뭐라고? 지분이라고 한다니. 지분. 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 노동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냐면 또 어느 학원 가니까 또 졸다가 쉬는 시간에 와서 그 아까 선생님이 그 분지라고 얘기한 게 뭐죠? 또 맨 처음에 저 옛날에는 분지 물어보길래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분이 갑자기 달나라 얘기는 왜 하지 지금?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지분이에요 지분. 그거 우리가 특히 뭐라 얘기한다?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해요. 공유지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 소유권자들 있죠. 공유지분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유물을 변동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다 공동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뻔한 얘기인데 그걸 그 중에 3번인가 거기 공유물 분할에 대한 변경을 단독으로 한대. 말 돼 안 돼 이거? 말 안 되지. 여러 명이 같이 공유 소유권을 아니 5명이 공유 소유권인데 한 사람만 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그 상식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어렵대. 안 배웠대. 배운 적도 없대. 아니 그 뭐 배우고 말고가 뭐 있어 그거.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면 한 사람이 해야 돼. 여러 사람이 해야 돼 이거. 여러 사람이 해야 되지. 그건 상식이지.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뭘 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저기 하지 마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하여튼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는 지금 외우세요. 또 내년에 또 나오면 또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한 사람이 해야 된다. 여러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 절대 여러 사람이 서로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두 글자로 뭘 한다고? 공도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분이라 한다 아니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공유지분 이게 나온다니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 그러면 이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일부죠? 이 권리일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이 벽을 보면 이게 우리 생각에도 이게 나무 이게 이런 벽을 보면 이게 철근 이게 3층짜리 건물이니까 철근을 세웠겠죠? 이건 철근 콘크리트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그래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는 용의물건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유지분에 이렇게 공유지분에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O겠어요? X겠어요? 이거 X죠? 왜? 이 공유지분 안 보이는데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뭘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공유지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공통점이 딱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은 뭐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공유지분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 무슨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가등기니 뭐 다 몰라도 돼. 뭐만 용의물권이라는 걸 하나를 주체로 생각하고 용의물권은 뭐는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공유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 왜? 공유지분은 뭐예요? 이건 뭐니까? 권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용의물권만 안 된다 그랬지 용의물권이 아닌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용의물권이 아닌 거. 자 보세요. 자, 이 바다를 매립한 사람들이 이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매립을 했어. 세 사람 너무 많다. 두 사람 매립. 그러면 이 바다 매립한 중에 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죠. 원취득.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몇 분의 몇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럼 등기할 때도 뭐예요? 등기할 때도 보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자 공유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공유자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몇 분의 몇? 2분의 2죠. 이렇게 등기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공유부동산은 두 사람이 합의가 없으면 뭐 팔아먹어요? 그래요, 부부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 공유물을 뭐 하자고, 이거 분할하자고. 합의가 있어야지 분할하죠. 합의 안 되면 분할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죽으면 그 큰아들님이 사업한다고 다 손상 팔아먹을까 불안해서 이제 10촌 동생 있죠. 갓 태어난 10촌 동생하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를 등기해놔요. 그러면 아버지 사망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제 1살짜리 10촌 동생이야. 그 아들내미가 10촌 동생한테 가서 뭐라고 이제 1살 먹은 애죠. 아저씨 우리 땅 팔아먹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 절대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을 나누자 그래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못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뭐 하자고 분할하자고 하는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가변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갑의 2분의 1의 무슨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주식회사 광주은행 이거는 가능하다 아니게 이거는 뭘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빌릴 수 있다 아니게요. 그러면 돈을 못 받으면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무슨 압류는 은행이 사기업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등기 만약에 여러분이 내 부동산에 압류당하고 싶죠? 그러면 압류당하고 싶으면 뭐 하면 세금을 한번 안 내보세요. 만약에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안 내보세요. 그런 거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압류하는 거예요. 절대 국가기관이 아닌 뭐 은행이 압류한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소리. 그런 거 안 해요. 큰일 나지. 그러면 돈을 받을 방법은 뭐예요?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 법원 가서 뭐 신청한다고?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그럼 경매 신청하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안 답하면 자 누가 앞으로 2분의 1을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제 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을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뭐라고? 그게 용의물권이에요. 용의물권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니까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지분은 그 권리는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된다고 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죠? 안 보이는 걸 막 사용하잖아. 그거 말도 안 되잖아. 그거예요 지금. 지금은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 틀려. 아니 이게 매년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년 나오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그랬잖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끝나고 남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 지분 같은 걸 뭐예요? 아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지분을 만들어 갖고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라고 사용하는 것 아니게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지분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분은 실체가 없어. 다만 그 땅에 갖고 있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추상적인 하나의 권리야 권리. 근데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뭐가 있으니까? 등기부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야. 등기부가.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뭐예요? 밭에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소유권자일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남의 땅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 땅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는 뭘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저 땅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확인해 주면 중개사는 금방 알지. 왜? 등기부 연락해보면 아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281페이지에 뭐가 중요한데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 뭐가 있다는 게 이거 토지하고 건물 있죠? 토지 건물 중에 자 거기 중요한 주기 뭐 거기 그런 말 써 있죠? 이거 281페이지에 뭐예요? 281페이지에 1번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필지가 하나의 토지이며 각 필지는 뭐예요? 독립성이 인정되고 1필지 자 282페이지 거기에 2번 등기 대상의 물건 있죠? 281페이지에 등기 대상의 물건 중에 자 그 쌍가 1번 토지 나오고 그 토지에 대해서 거기 1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기본 원칙이 뭐라고?
한 개의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 원칙이다 그랬죠? 원칙. 그래서 여기 체계는 안 나오지만 예외가 미리 한 거예요. 지금 예외가 뭐라고? 전부가 아니가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등기할 수 있는데 그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용익물권.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282페이지에 자 거기 등기할 사항의 물건 지금 볼 거 없어요. 지금 이건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거기 등기사항의 물건 중에 부동산 물건 나오죠? 물건 나와요. 물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물건은 아까 뭐예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부동산 물건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내 거다 소유권이 있고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요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가 민법에 그런 말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어요? 이런 표정이 안 배운 표정인데 지금 아까 지상권은 남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땅 사용하는 거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그 뭐예요? 그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질 수 있고 이게 지상권이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역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냥 나중에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논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천수답이야. 하늘에 있는 비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하천이 흘러가. 그럼 남의 땅에다 을이란 사람한테 자 이 사람이 요구를 해. 내 땅이 물이 없으니까 네 여기 하천에서 네 땅을 좀 뭐예요? 여기다 수로 좀 내달라. 물 좀 끌어들이게. 그죠? 그래서 얘가 요구를 해요. 요구하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요역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요역지. 왜 요역지라고? 요구하니까 요역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는 착한 사람이야. 승낙을 해. 그러니까 승낙하니까 무슨 죄야? 그래. 야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하나를 가르치고 이게 열을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나중에 5월달 되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지 네. 자 여튼간에 자 요구하니까 요역지고 뭐라고 승낙하니까 뭐야 이게 승역지야. 이게 승역지.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권이라는 건 지게 땅지자죠. 한마디로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땅을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가 그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하천에서 물을 끓여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목적이 지상권처럼 건물이나 뭐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나무 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고속도로 사고 하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양쪽에 뭐예요, 전답들 있죠, 산도 있죠. 근데 산에 보게 되면 막 여기다 간판 하나 크게 걸렸죠. 무슨 현대자동차, 뭐 삼성화재 써 있죠.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이 현대가 여기 이 땅에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뭘 세우려고? 광고탑 공작물 세우려고. 그런 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하는 거예요. 지상권. 남의 땅 이용하는 거예요. 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위에다 올려놓은 거기도 뭐 광고탑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지상권이라니까. 근데 지역권은 뭐 한다든가 이렇게 물 끌어들인다든가, 인수 물 끌어들인다. 아니면 뭐예요? 통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가야지만 그 신장도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목적이 틀리겠죠? 그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 있죠, 전세금 내고 그 땅이나 그 건물을 뭐 하는 거이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세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전세권하고 뭐예요? 전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세. 이 전세권은 물건이고 이 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우리가 채권이에요. 우리가 이거 주택 임차권 있죠? 그걸 우리가 시중에서는 전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갖고 전세 있어요? 물어봐요. 주택 임차권 있어요? 물어봐요. 그래요. 그거 줄여 쓴 거예요. 줄여 쓴 거.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안 물어본다고 주택 임차권 있어요? 안 물어봐요. 그냥 전세 있어요?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물건이니까. 그럼 전세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알면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 민법 공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잘 돼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전부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게요. 근데 용익물권은 뭐는 사용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건 사용한다 못한다? 그거 못한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거 지금 깨우치려고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돈 빌리는 게 저당권이죠? 등이 있으며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아까 그 권리질권 있죠? 그래요. 권리질권. 그러니까 질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질권을. 자, 그럼 모르셔도 한번 자, 무슨 얘기인가 보자. 자, 보세요. 자, 지금 뭐예요? 여기 소유권자가 갑이죠? 자, 1번에서 자, 모르셔도 돼요. 저도 아까 저당권 등기 돼 있죠? 자,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이죠. 자, 채무자가 누구냐면 이게 갑이에요. 갑이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까 변제기가 2017년도 아까 12월 10일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 뭐예요? 그냥 의리다니까 이걸 편하게 의리다. 저당권자가 우리 돈이 필요해. 근데 당장 필요한데 얘 변제기가 10일이니까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이 갑한테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란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왜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얘한테 뭐예요? 승낙서 받아줘야 되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 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병은 뭐예요? 병은 자 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다음에 요 아래 1-1번 부기등기로. 왜? 그 순위를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이 저당권에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질권이다. 이걸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이 권리질권은 이 등기법에 딱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권리질권만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게 중요해요. 권리질권은 뭐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하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써 있고 부기등기 돼 있으면 자 누가 보더라도 얘가 누구한테 얘한테 뭐 했구나 이거 돈 빌려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걸 부기등기라 하고 권리질권으로도 이렇게 뭐예요? 이게 그럼 권리질권은 뭐는 아니지만 물권은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거기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일정한 경우 자 이 권리질권과 뭐예요? 채권 담보권은 일정한 경우에 등기인증 인정된다 그랬죠? 그 채권 담보권을 보자.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은 뭐냐면 자 보세요.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이놈이 돈을 안 갚어. 이제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니까 돈 갚으라고 하는 그 권리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채권에 대해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 채권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보세요. 내가 배가 고파. 집은 한 채 있어. 근데 배가 고파서 쌀이 없어. 그렇게 쌀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 항상 기본적으로 남한테 꼭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빌릴 수 있어요? 쌀을 빌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쌀 빌려준 사람은 돈 갚으라고 얘기해요? 쌀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게? 그것도 채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채권을 뭐 할 수도 있고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이거 쌀 갚으라고 하는 것도 채권이죠? 그래요. 그런 채권을 뭐 할 수도 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할 수 있다. 그게 채권 담보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예요? 항상 꼭 뭐예요? 자 돈만 갖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돈만 빌릴 수 있어요? 쌀을 빌릴 수도 있어요. 쌀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돈만 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빌릴 수도 있다고? 쌀도 빌릴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걸 우리 채권 담보라고 하는데 그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를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 이제 2번에 뭐가 있어요? 임차권 한매권 있죠? 한매권은 민법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니까 임차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임차권만. 잘 보세요. 임차권 시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임차권까지 공부하는 너무 지금 그 열정을 갖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그 제발 좀 5월 달까지 좀 너무 이 분위기를 뭐 괜히 초장엔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저 안 되니까 쉬어야 됩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